엔비디아 아시죠? 지금 보게 되면 인프라의 가장 핵심인 종목.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뭐 30배 40배 간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AI의 단면만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뒤에서 뭔가 막 열심히 일하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끝내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AI를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 생활에 들어오고 산업에 침투해서 들어오고, 아 이게 AI구나 생각해서 산업에서도 채택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도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결론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한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한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주도주와 주변주를 통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주도주는 똑같습니다. 같은 섹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제일 잘 가고, 그리고 이게 감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끄는 종목, 이게 가장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도주가 되는 조건은 일단 한국 증시에서는 성장입니다. 성장 없이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저평가 종목이 뭘 반영을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평가 종목인데 거기다 성장까지 끌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뒤 가게 되면 이만큼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강한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저평가 종목이 성장이 붙으면서 폭발하는, 그래서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고요. 근데 주도주가 되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또 특히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고퍼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비교해 보게 되면 순이익이 한 100억밖에 안 나요, 이 회사가. 근데 시가총액은 거의 1조가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 뭐 이렇게 비싸 고평가인데 이걸 사야 돼? 근데 주가는 계속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먼저 인식한 분들, 그래서 지금은 100억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산업이, 그리고 또 업황이 1년 뒤 2년 뒤 가게 되면 500억 1000억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확장돼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림이 붙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처럼 그 성장을 살아가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의 대상은 일단 제가 종목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항상 산업을 공부하시고, 거기다가 증권사 리포트 나오잖아요. 증권사 리포트 나오게 되면 딱 받아봐서 삼성전자 목표가 뭐 12만원, 오 그러면 지금 7만원이니까 목표가 12만원, 이 종목 사야겠네, 이러면 100전 100패 하십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뭐 종목 무슨 뭐 하이닉스 종목 리포트 나온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뭘 보셔야 되냐면 그 회사의 반도체 산업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산업 리포트를 통해서 이게 그러면 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이클이겠죠. 그 사이클에 대해서 저점, 즉 재고가 많게 쌓였다 그러면은 적자 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는 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바닥에 내가 주가를 사는 요인이고, 안 좋다고 그럴 때 사는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 종목은 좋다 막 호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끝나고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불황이고 적자나고 힘들고, 그리고 뭐 이거 회사 망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사야 됩니다. 그 사이클 종목은 그 경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망할 것 같을 때 잘 안 망해요. 한국 증시는 또 특징이 망할 것 같으면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자금들을 쏟아부으면서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싸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봐야 되겠죠. 오히려 논란도 많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건설주, 이런 혹독한 뭐 PF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지금 이런 고금리에 누가 집 사냐, 그런데 건설주 같은 경우 망할 것 같죠? 근데 이런 데서 살아남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그러면 PF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자재도 다 올라가서 집을 못 지으면 앞으로 이게 끝나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1, 2년 뒤가 되면 부동산 또 쇼티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건설주가, 살아남은 건설주 쪽으로는 다 몰리겠죠. 승자의 독식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건설주는 이렇게 안 좋을 때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 저점이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한 저 사람 말 듣고 사야지, 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많이 밀렸을 때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와서 출렁일 때마다 그때 조금씩 사고 해서 이렇게 쓱 하고 벗어나는 거 확인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중단. 이만큼은 샀으니까. 그리고 다시 흐름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주도주와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때, 그것도 바닥이다 생각하게 되면 주변주라고 하더라도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죠. 신고가 신저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희 매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있을까요? 제가 무슨 영매도 아니고 점을 치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민을 하고요. 주식하시는 분들 아니면 투자하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관심 있고 이거 찾아다니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성정길 유튜브 와서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게 되면 핵심은 그거 같아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면은 AI가 지금까지는 투자한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아시죠? 예. 투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AI 칩, GPU를 통한 칩을 가지고 이제 AI가 학습하고 거기다가 추론하기 과정들을 모두 다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지금 보게 되면 인프라의 가장 핵심인 종목.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뭐 30배, 40배 간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AI의 단면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우리 작가님 AI 뭐 관련된 거 쓰세요? 요즘? 그러면 얘기를 못 해요. 그중에서 뭐 챗GPT 나와서 그거 쓰는 거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 그러면은 챗GPT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무슨 화면에서 거기서 입력하게 돼서 그거 나오는 결과 보고 요게 다다. 그러면은 결론은 지금까지 뒤에서 뭔가 막 열심히 일하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끝내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쵸? 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고.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물어보면은 뭐 동영상도 보여주고 거기다가 이미지도 보여주고 결과물 글로도 보여주고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초기란 얘기죠. 그럼 이거 말고 그럼 어떤 산업에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방위 산업이에요. 방산 쪽에서 AI가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알아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서 적이 침투하는 경로가 이쪽이다. 이게 확률이 92%다. 그럼 거의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나머지 그럼 여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안고 딱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소프트웨어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B2B라고 하게 되면 이제 B2C로 우리한테 다가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회사들, 결론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AI를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 생활에 들어오고 산업에 침투해서 들어오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회사는 아마 그러면 이게 AI구나 생각해서 산업에서도 채택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스마트폰을 쓸 때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나와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청바지 입고 터틀티 입고 나와서 얘기 딱 보여줬을 때 그게 저 안에 카메라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쓰면 쓰겠구나. 거기서 끝난 사람과 저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쉽게 쓸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도 그런 영상 같은 것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구글 같은 경우도 폭발했었죠, 주가가. 그런 어떤 과정들이 나왔었을 때 그를 우리와 면밀히 연결시키는 것들. 또 하나 게임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게임의 저변들이 지금까지는 PC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하다가 갑자기 나 게임하니까 끊어. 그리고 바로 게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빨라지고 바뀌어진 거죠. 그런 게임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바꾸는 게 AI도 지금부터는 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저희와 접점을 가지는 쪽.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들이 저는 앞으로 텐베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텐베거 나오시면은 건물 사셔서 저 입주하게 좀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 주식 섹터나 종목이 무엇일까요? 지금이요. Right now. 네.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식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요즘에 욕 많이 먹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이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항상 그렇죠. 이제 이번에 AI 시대에서 엔비디아랑 가장 손 잘 잡고 성과 내는 회사를 SK 하이닉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그래서 TSMC가 패키징하고 하다 보니까 삼각구도로 딱 만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벌써 2배 이상 주가가 1년 만에 나 있고 삼성전자는 뭐 아직도 그대로야.
그래서 전혀 실망감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 엔비디아 어떤 공급 라인 쪽으로 안 가도 지금 시점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충분히 반영한 주가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들어가면 좋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서는 적어도 지금 7자지 않습니까? 예, 7자에서 7자 중반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8자 후반대나 9자까지도 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만 생각하게 되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좀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요거를 그나마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주요 리서치 도구는 무엇일까요? 리서치 도구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도구라는 것보다 각종 이제 저희가 정보를 어디서 접하느냐라고 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한다 그러면은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각종 증권사의 종목 리포트, 산업 리포트, 뭐 경제 리포트 이런 것들 다 본다고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 보시는 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 리포트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목 리포트는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보지 마세요. 그건 보지 마시고 오히려 챙겨야 될 거는 아무래도 뉴스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안쪽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네이버 뉴스가 가장 중요한 리서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걸 충분히 알고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 리서치 도구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고를 때 어떤 지표나 정보를 가장 중시하시나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저만의 나만의 노하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표나 정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나오는 특이한 점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들은 다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뭔가 특이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뭐가 잘 팔린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편안한 가운데 그래서 뭐가 툭 튀어나와서 또 시장을 좀 그리고 또 저희한테 리마인더 시킬 수 있는 흐름들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시장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나오는 지표나 정보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똑같이 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표나 정보를 가지고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고 내가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또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은 그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입니다. 뭐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라고 하게 되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식 관련된 책들 서점에 가서 이렇게 쭉 사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래 봐야 거기서 고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상상력의 가장 근본은 제가 생각하기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책들, 심리책 차라리 군중심리라고 그 작가는 까먹었는데 저는 그 책 상당히 찾기 얇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들 좀 어렵긴 하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훨씬 더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관련된 뭐 기술적 분석의 세계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거는 하다 보면 다 들어오는데 차라리 인문학적 소양을 좀 넓히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라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그리고 인간이 또 들어오는 이제 카테고리 안쪽에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라보는 학문 쪽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시장도 뭐 산업이 연결되고 다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도 막상 매매와 연결되는 쪽들은 거의 사람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어느 정도 통찰하고 느껴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첫 단계가 차라리 인문학 책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서점 가셔서 노자 장자 관련된 쪽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주식과 상관없겠지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오히려 심리를 이루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권하는 책은 심리학 책이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중 어떤 유형의 주식을 더 선호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치주가 성장주를 변할 때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성장주를 찾는 게 한국 시장에서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기반들이 즉 성장이 그러니까 기존의 이 회사가 크는데 만약에 성장이 역으로 간다고 하면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팔아야 될 주식입니다. 근데 성장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내년에 102억, 그 다음에 105억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별로 안 알아줍니다. 주가도 횡보 또는 시장에 충격 나오게 되면 그냥 빠지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100억, 내년에 200억, 그 다음에 500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 줄 수 있는 밸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PE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그 주가의 순익에다가 거기다가 같은 배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 배율이 똑같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같은 섹터에 화장품이 섹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A라는 기업은 100억, 105억, 110억 버는데 B라는 회사는 100억, 200억, 500억 번다. 그러면 그 밸류를 누굴 더 쳐줘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은 당연히 B라는 기업들이 훨씬 더 확장되기 시작해서 하겠죠. 그래서 같은 화장품 섹터가 좋다며 그래 그러면 나 사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보니까 안정적이야 실적이 그래서 A를 딱 선택하는 순간 망합니다. 주가는 그러면 거의 화장품 섹터가 좋다 보니까 가는 정도 그거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폭발적인 성장은 B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은 성장주를 고르십시오. 그게 주식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부채 비율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ROE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는 것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현금 흐름 중요하게 보고요.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음의 흐름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재무 강의가 되다 보니까 근데 핵심은 현금 흐름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회사가 그걸 통해서 영업 흐름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주주 가치의 재고도 나올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재투자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제가 ROE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본을 얼만큼 끌어올려서 그만큼 내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자본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자본금 대비해서 얼만큼의 수익성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게 보여줘야 그러니까 높은 ROE 같은 자산을 같은 자본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얼만큼의 수익성을 끌어내는지에 대한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같은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마진이 수익성이 높은 종목 이걸 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수익성과 그리고 또 현금 흐름이 확장돼서 그다음에 혹시나 배당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또 R&D를 더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이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호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음.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